예, 이번 시간에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에 대한 부분들 개념 정리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창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때 이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든가 폐업 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 사업과 동일한가 하는 경우, 이런 부분,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동일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업은 세 분류 단위까지 우리가 따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 업종 영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보시면 주요 업종들이 우리 그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감면을 적용할 때 특히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는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제조업, 건설, 음식점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 업종은 우리 교재 191페이지에 각주 38번부터 38번의 업종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고요. 자,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창업하는 경우에 대표자가 15세에서 29세 이하인 경우에 청년 창업 기업으로 봐서 감면을 적용을 해줍니다. 우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적용을 해줍니다. 감면은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해 줍니다. 이때 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해주는데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 법인세를 75%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50%, 추가 2년은 50%, 앞에 2년은 75%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청년 창업 감면 배제 후에 일반 창업 감면이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표자가 감면 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년 감면을 배제하고 해당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기간부터 남은 기간 동안 일반 창업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벤처 중소기업은 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앞에는 지역에 제한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지역에 제한이 없이 벤처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감면율은 소득세 50%입니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았을 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50% 감면을 해줍니다. 자, 최저한세 및 농어촌 특별세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농특세 비과세고요. 중복 지원 배제 근데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여타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요. 추계 시에도 감면은 적용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추계 시에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죠. 제조, 건설, 도소매 업종,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 건설 관련되는 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그 다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은 일부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각주로 한번 보면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건설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면허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 자동차 정비업은 감면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자동차 전문 정비업이나 원동기 전문 정비업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의료업의 경우에 일반 내과 의원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이 80% 이상 차지해야 되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 모두 충족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감면율은 수도권 내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소기업에 한해서 10%, 지식기반산업은 20%, 중기업은 10%입니다. 그 외의 업종도 소기업에 한해서 20%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 있을 때는 소기업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 외의 지역일 때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감면율이 조금씩 달리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도매업 등에 대한 부분은 도매, 소매, 의료업을 말합니다. 지식기반 산업은 엔지니어링 사업부터 시작해서 창작 예술 관련 서비스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있다면 지식기반 산업으로 해서 감면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자, 소기업은 아래에 나와 있는 매출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매출액이 업종에 따라서 120억 이하인 경우 또는 평균 매출액이 최소 10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우리 회사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라고 하면 무조건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10억 원 이하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업종 요건만 맞으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억 원 넘는 경우로서 우리 소기업 판정에 있어서는 과거 기준으로는 종업원 수로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명, 제조업은 100명, 작물 재배업, 운수 이쪽은 50명, 기타는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 기준으로는 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19년도까지 소기업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예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받으면 과세표준분의 감면소득에 해당되는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감면율을 적용해서 합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농특세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고요. 동일 사업장에 대해서 여타 감면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계 신고 시에도 감면은 적용은 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제외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개인 조정에서 공제 감면 부분에 있습니다. 세액 공제 감면 쪽에 보시면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라고 있죠.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에 사례 부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202페이지에 원래 이 부분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교재 자료에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세액 조정계산서는 원래 산출세액과 종합소득금액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우리 세무조정계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해서 작성이 됩니다. 이건 불러오기를 기능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산출세액은 우리 교재에서는 9,46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금액 5천만 원입니다. 도매업과 건설업은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세액 감면은 감면율별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감면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감면세액은 우리 세액 감면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서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이렇게 반영된 세액은 우리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신고서의 8번째 탭에 종합소득 계산에서 2번 세액 감면 명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F7번 F8번 공제 감면 조회가 있습니다. 공제 감면 조회를 누르게 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세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3페이지에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시면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20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자, 사례에서 도매업 소득이 결손입니다. 건설업에서 2억 5천 이익이 났습니다. 부동산 임대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감면소득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도매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144
3조 3항에 의해서 결손금을 안분 계산해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매업에서 발생된 5천만 원을 그러니까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의 수익금액 비율로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도매업 결손금이 건설업에 부담되는 게 4,100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는 게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관련되는 감면소득은 산출세액 곱하기 5,660만 원 곱하기 2억 5천 마이너스 4,166만 5천 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감면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구분 소득 구분 계산서 만들었을 때 감면 업종이 두 군데 이상일 때 한쪽이 감면이 결손이 나왔을 때 이 비율대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5페이지에는 과밀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창업 적용할 때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해야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표로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